지금부터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 김성환 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래된 주제긴 한데 이제 이르면 다음 달에 신설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20명 정도 규모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방침인데요. 근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느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치안감 인사가 났었잖아요. 네. 그 인사 번복 사태, 그 유명한 사태가 일어났었는데요.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기도 한데 기존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에는 치안비서관하고 민정수석이 인사 문제를 경찰청장과 협의해서 그래서 인사가 나는 이런 방식으로 갔었는데 그리고 행안부에 이제 치안정책관이라고 하는 몇 명이 있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가니까 청와대가 직접 경찰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갔던 것이다. 사실상 직할 아니었느냐. 네. 근데 그거를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두게 되면 일종의 계통을 따라서 통제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이게 민주적 통제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 한테 권한을 인사, 감찰, 징계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사실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징계를 스스로 하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청장 징계도 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명분이고, 근데 경찰들은 강하게 반발하죠. 김창룡 청장이 임기 26일 남기고 네. 사표를 던질 정도로. 네, 맞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지금 뭐 들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반발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이제 80년대에 발생했었는데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91년도에 경찰을 행안부 당시에 이제 내무부 치안본부 체제로 돼 있는 것을 외청으로 분리했던 것이다. 근데 지금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두고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논리고요. 둘째로는 행안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지금 경찰국을 두고 경찰을 지휘 통제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당초에 원래 이제 정부 조직법상으로 행안부 장관의 사무안에 치안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아예 빼버렸거든요. 경찰의 독립성을 위해서. 네. 근데 그걸 다시 시행령으로 통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위법한 상황이 아니냐. 헌법에 위반되기도 하다. 이제 이런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면 법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지 시행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크게 논리는 두 가지예요. 제가 91년도에 이제 법 개정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크게 두 가지를 바꿨어요. 내무부 치안본부 체제로 돼 있던 경찰을 그러니까 행안부 내에서 당시에 내무부 내에서 별도로 분리하는 겁니다. 외청으로 뺀 거죠. 예, 외청으로 분리해서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자. 그렇게 해야 정치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든 게 경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정부조직법상에 내무부 장관의 사무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권한에. 거기에서 치안을 아예 드러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경찰을 직접 그 내무부 장관이나 뭐 지금 이제 행안부 장관이 되겠죠. 행안부 장관이 통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걸 다시 되돌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럼 정부조직법을 바꾸는가 법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시행령을 바꿔서 경찰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당시에 입법 취지, 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경찰의 중립성 훼손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텐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이제 비대해지고 31년 전에 없었다고 해서 지금도 계속 없어야 되고 가만히 놔둬야 되고 이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결론입니다. 새로운 추가적인 통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맞춰서 우리가 나가자 그런 것인데 행안부 장관이 인사를 하면은 독립된 수사가 어렵고 청와대가 인사를 하면은 독립된 수사가 가능한가요? 정반대일 겁니다. 아마. 청와대가 인사를 하면은 경찰이 어떻게 독립된 수사를 하겠어요?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보면 계속 그걸 강조하네요. 청와대가 직할하는 것보다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논리네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좀 물론 이제 행정기관을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거기에 따르는 뭐 지휘 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 논리 가지고만
경찰국을 신설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상민 장관의 논리는 그거예요. 검찰의 모델을 갖고 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이 지금 경찰은 수사권도 상당 부분 이제 이관받게 되면 훨씬 권한이 비대해지는데 그러면 경찰은 누가 통제하느냐?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둬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안부 장관의 사무 안에 치안이라는 게 없다고 하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 논리도 있어요. 정부조직법상 34조 5항에 보면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체로 행안부 장관이 명시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완 논리로서 반박 논리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또한 사실은 반박하는 논리가 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1990년대 말에 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게 되는데요. 이 법조문이 어감이 굉장히 좀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안 및 해양 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 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 소속하에. 예, 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소속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실제로 주어는 경찰이 그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이런 게 이제 맥락상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98년도에 표현이 어감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검찰청법이라 아니면은 국세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외청과 관련돼 있는 법에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제정 취지하고 상관없이 바꿨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바꾸면은 마치 장관이 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어감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상민 장관이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장관 권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정법 전문가들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바뀌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판사 출신인 장관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이런 논리를 대느냐 이런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렵네요. 위하여. 네, 어렵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오늘 각자 토론회 열었습니다. 주요 발언 저희 정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찰은 옛날의 경찰이 아닙니다. 대공수사권을 비롯해서 많은 권한이 지금 경찰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법을 정상화시켜서 민주적인 균형을 이루고 또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하자고 하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취지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곡돼서 정치적으로 변질돼서 공격의 요소로 와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반대와 위법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경찰을 행안부 치하에 두고 직접 통제에 나서겠다고 하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강행한 셈입니다. 시행령 통치라는 반법률적 방식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장관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네, 민주당 쪽의 토론회 영상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모양이군요. 야당 쪽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네요. 네, 일단 장관 탄핵 문제를 제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을 바꿔야 되는 거를 시행령을 통해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 이건 명백하게 위법 사항에 해당이 된다. 네. 그러니까 탄핵 사유다 이런 건데요. 국무위원 탄핵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위법 사항이라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탄핵도 가능하다. 이게 민주당의 논리이고요. 권한쟁의 심판은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이 지난번에 검찰수사권 축소법안 처리할 때 국회가 지금 행정부처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잖아요. 그거랑 정반대의 논리로 지금 행안부가 국회가 해야 될, 국회가 법을 바꿔서 해야 될 걸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가는 건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다가 만약에 패소하면 난감해지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미 경찰국 다 만들고 경찰을 통제를 하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해버리고 난 다음에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것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시간이 또 걸리니까. 자, 근데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또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 경찰국이 생기면 자치경찰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비판도 또 있나 봐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민주화 과정을 거쳐서 경찰을 독립적인 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사권이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방식들을 계속 고민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은 경찰청 안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요. 국가경찰이라고 해서 정보 외사 그리고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별도로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별도의 임기 2년을 둬서 외부 인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적인 방법을 선택했고요. 자치도별로 18개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둬서 자치경찰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이라고 하고 있지만 경찰의 통제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분은 또 국가직이기도 하고. 예, 민생 치안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인사권하고 재정권이 완전히 분리돼 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게 완성이 되게 되면 그러면 주민에 의한 국민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제 행안부 산하에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고 경찰위원을 지금 이제 별도의 다른 위원처럼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뭐 국회 뭐 이런 곳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조직이 경찰청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지 않고도 국민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회가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오늘 토론회도 각자 열렸어요. 지켜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